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삼성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프리아입니다. 저는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던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임신으로 인해 휴직 중이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4년 9월 11일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 삶을 뒤흔들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자 인도 삼성의 본사 직원 민수가 출근하기 전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았을 때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무슨 일 있냐며 물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별일 아니라며 저녁에 얘기해준다고 하고 회사로 떠났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출근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1,500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아마 임신 중이던 저에게 걱정할까봐 저녁에 얘기하자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뉴스로 나온 모양입니다. 저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뉴스에서 봤다고 말했죠. 그러자 민수는 이미 피곤한 목소리로 지금은 좀 곤란하니 있다가 퇴근하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모양인 듯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민수가 집에 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대신 오늘은 다른 날보다 힘들었을 걸 예상하며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죠. 저녁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역시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와 함께 가볍게 민수 씨에게 술을 건네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그 내용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된 복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했죠. 그 이유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인도 삼성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냈으니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던 도중 회사 측이 들어주지 않자 노동자들이 서명서와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을 한 과정을 얘기해줬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며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에 당황했다고 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를 떠올려 보니 확실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성이 우리 지역에 가져다준 변화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민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과거 삼성이 인도에 진출하며 서로 엄청난 발전을 한 모습을 지켜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은 체나이 공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나고 그 주변 일대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한 도시가 삼성으로 인해 엄청난 발전을 한 모습을 말이죠. 그 덕분에 저와 민수 씨가 만나서 잘 살고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삼성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노동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서 최상의 실적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그에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결론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서로에게 연락 오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비공식적인 입장을 말이죠. 본사 측에서는 남편에게 현재 노동조합 측 분위기를 물어오고 노동조합 측은 저에게 남편을 통해 본사의 정보를 듣고자 하죠. 서로 정말 난처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걱정이 좀 되었지만 오랜만에 동료들도 만날 겸해서 용기를 내어 공장 근처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제가 몸담았던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노동조합 측에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공장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공정한 임금과 노동권 보장을 외치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제 옛 동료 중 한 명인 라훌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라훌은 저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반겨주었고 무슨 일이 있어서 왔냐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훌에게 나도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했고 오래간만에 동료들도 만날 겸 파업을 한다고 해서 걱정돼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했죠. 그리고 라훌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공정한 대우를 원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최근 인도 삼성은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낸 사실을 파악했고 그 실적은 우리의 노동으로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성과의 일부를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 회사 측에 이야기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자 우리 노동자들은 서로 단합하고자 서명을 했고 다시 회사 측에 최대 성과에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라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라훌에게 과거 삼성이 우리 지역에 가져다준 변화를 생각해보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었죠. 대부분의 인도 직원은 지금 받는 월급의 50%도 되지 않는 급여를 더 오랜 시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자 라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훌은 알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고 그 덕에 회사는 최대 성과를 냈다는 말과 더불어서 본사 직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나는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정한 대우 혹은 90% 정도 수준의 대우라도 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훌과는 인사를 나누며 다른 직원을 보려던 찰나 우연히 노동조합 간부인 친구 순이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순일은 회사의 몇몇 사람들과 뭉쳐 급여, 복지 개선을 요구한 친구였습니다. 순일은 그때 삼성에게 무시당했다며 그날을 기억하며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했죠. 그러자 순일은 다른 인도 사람들에게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서명서에 대부분의 직원에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인을 들고 회사 측 본사 직원에게 다가갔지만 결국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화가 난 라훌은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회사와 대화하고자 했지만 결국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훌은 처음엔 파업이 두려웠고 1인 시위 정도로 몇 번 하고 다시 일하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많은 동료들이 함께 해주었죠.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더니 명함을 내밀며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 명함에는 공산당원이라고 써 있었고 당에서 이 사안에 관심이 많다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도움을 준다고 했었죠. 라훌은 이야기나 들어보려고 그 당원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공산당이 도와주면 분명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이 가능하다. 우리가 판을 깔아주며 도와주겠다. 끝까지 가자는 말과 더불어서 수많은 기자와 이 사건을 뉴스 보도 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라훌은 걱정했죠. 분명 원하는 게 있겠다 했거든요. 그러자 그 당원은 공산당원 가입과 더불어서 꼭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도움도 혹여나 시위가 생긴다면 한번 참석만 부탁하는 정도여서 큰 부담도 되지 않았었죠. 이 얘기를 노동조합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결과 대부분의 간부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간부들도 파업을 시작했지만 회사가 전혀 반응이 없자 큰 고민에 빠졌다고 했었죠. 방향을 못 잡던 와중 공산당에서 찾아와 파업이 성공으로 끝날 수 있게 도와준다니 당연히 찬성을 했었죠. 라훌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한 노동자의 존중과 인정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최소한 삼성은 인도 노동자들의 존중과 배려, 나아가서는 감사함을 표시하며 적당 수준의 월급과 복지를 제공할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게다가 한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파업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공산당에서 찾아와 손을 내밀며 파업을 도와준다는 말까지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공산당의 개입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리고 다시 그 전에 근무하던 사무실에 가던 도중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 직원에게도 안부 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눴죠. 대부분 남편과 한 이야기였지만 최근 소식에는 삼성이 인도 공장을 포기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했죠. 만약 정말 이전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저의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삼성 하나로 불러오는 경제적 효과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인데요. 주변 상권, 주택, 문화 등등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인도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는 이미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파업이 잘 끝날 수 있을까? 혹은 정부까지 개입된 마당에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었죠. 그러다가 본사 직원 말대로 삼성이 혹시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제가 복귀할 곳은 없어지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생각했었죠. 사실 정안되면 남편 따라 다른 나라에 가도 되었지만 여기 남을 동료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삼성이 철수했을 때를 찾아봤거든요. 삼성이 떠나자 그 도시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음식점, 주택, 협력업체 등등 어느 하나 타격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삼성에 처음 입사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과거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었죠.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셨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갔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도시에 삼성이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고 면접이 중요하다기에 면접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마침내 삼성에서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원을 했고 그 결과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말이죠.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좋은 근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드민턴을 취미로 할 수 있었죠. 과거에 다른 공장에 다닐 때는 늦은 시간 퇴근하면 밥 먹고 잠자기 바빴지만 지금은 점심시간 혹은 퇴근 후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었고 제 사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죠. 하지만 제가 민수의 부서에 발령나고 그 부서에서 환영회를 했었습니다. 그 환영회에서 저와 민수 씨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는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민수와 저는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당시 건강 문제로 학창시절 대부분 어머님은 병원에서 치료 다니시고 아버지는 병원비를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덕에 민수는 집에 도움이 되고자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와 함께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게다가 대학도 잘 가서 우수한 학점을 받으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까지 벌었었죠. 그리고 우수한 인재로 삼성전자에 입사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으며 서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업무가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중 민수가 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죠. 그날 밤 우리는 빠르게 일을 마치고 문을 열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민수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말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학창시절 외모로 꽤나 인기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 외모 덕분에 회사에서 홍보 영상도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죠. 저 또한 민수 씨의 외모와 서로 대화 코드가 일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장벽 거기다가 민수는 파견 직원이었기에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지 몰랐죠. 하지만 서로에게 끌렸던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많은 여행을 다녔고 민수의 나라 한국에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민수는 한강공원에서 갑작스런 프로포즈도 해줬죠. 그렇게 우리는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의 결합을 양가 부모님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민수의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인도는 선진국이 아니었고 해외에서 결혼하더라도 선진국에 있는 여성과 결혼하길 원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반대하는 시부모님의 반응에도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일회성뿐인 잘 보이고자 하는 노력이 아닌 진심으로 시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를 들면 어설프지만 한국말로 전화도 자주 하였고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갔죠.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주었고 잠도 밖에서 자는 게 아니고 시부모님 집에서 자며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 씨는 감동하였고 그 노력이 시부모님에게 닿였는지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셨죠. 저는 짧은 휴가 기간이 끝나 인도에 도착해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주 전화를 했었죠. 게다가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더욱 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을 통화하거나 어떠한 일로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추었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부모님은 저를 인정해 주셨죠. 결국 저의 진심이 통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의 반대는 크게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 씨를 보자 좋은 남편감임을 몇 번의 대화 끝에 알아내셨죠. 게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니 반대할래야 반대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씨에게 제가 어릴 적 떠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며 건강관리 잘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결혼을 허락해 주셨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의 첫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회사와 동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다음 날 저는 라훌에게 연락을 하였고 간부 몇 사람과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했죠. 물론 한국인 직원인 남편과 다른 직원도 나온다고 했으니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떻겠냐는 말에 라훌은 고민을 하였죠. 왜냐면 공산당 측 직원이 만나지 말란 말을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라훌에게 비공식적이니 꼭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라훌은 알겠다는 말을 하며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친한 친구의 식당에서 문을 닫고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정된 노동조합, 삼성 본사 측 직원이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와 동시에 이번 사건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서게 되었다고 했죠. 현재 서로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니 한말 양보함과 동시에 이번 파업 사건에서 공산당 측은 빼고 진행하자고 했죠. 그들 때문에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러자 노조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본인도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이 지속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산당 측에서 접근해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 몰랐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우리 지역에 많은 기회와 변화를 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해줬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인도 삼성 공장은 역대 최대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본사 직원만 나누는 게 아닌 가장 고생한 우리 노동자들과도 실적에 대한 결과를 나누었으면 한다는 바람에 건의했던 것이 무시되어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자 회사 측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실 파업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공산당 측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벌써 임금 협상, 복지 협상을 이미 끝냈을 거라는 아쉬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사 측에서는
현재 다른 나라로 공장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번 파업 사태가 추후에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장은 힘들어도 서서히 해외로 이전하는 생각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투자금은 진즉 회수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조건으로 공장 설립을 제시해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당장 떠나도 아쉬울 건 없다는 소리죠. 그 말을 들은 노조 대표는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존중을 받지 못했는지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며 자리를 떠났죠. 그러자 같이 온 노조 측 인원들도 머쓱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명 그 중에는 지금이라도 파업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노조 대표는 공산당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노조 대표는 공산당원 간부 자리도 제안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공식적으로라도 노조와 회사 측의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방향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해결될 줄 알았지만 노동조합 대표의 행동으로 분위기는 박살이 나버렸죠.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고 회사 측도 유감이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만 난감해졌죠. 그러자 저와 남편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만약 삼성이 인도를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간다면 우리는 한국으로 가던가 아니면 다른 발령난 곳으로 같이 가서 살자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진짜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분명 중국처럼 폐허가 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공산당은 진짜 나쁘다는 말을 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반응이 좋다면 저와 민수 씨의 한국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인도 삼성 공장에서 근무한 프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 세계 감동 실화였습니다.